핸드폰 좀 진동을 해요. 네, 당연하십니다. 오늘 아주 먼 데서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홍천이라고 들어보셨어? 네? 홍성. 멀죠? 네. 홍성에서 오신 아침에 분. 오시고. 네, 박수 한번. 거기다가 오셨어요. 거기다 또 반찬을 잔뜩 지고 오셨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이라 회사 얘기는 오늘 줄이고 제가 유대인 강의를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코가 몇 개예요? 네? 폰을 하나 내 지금 확실해? 하나 복구용 두 개. 코는 하나에 콧구멍은 두 개. 네.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은 두 개입니다. 유대인은. 네? 똑같아요, 한국 사람. 네. 유대인들이 특징이 있는데 대를 물려갈수록 자식들이 잘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가 그동안 책을 쓴 게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녀를 키워서 그렇게 됐는가. 제가 우리 자식 2명을 변호사하고 공인의사로 키웠잖아요. 유대인식 자녀교육 방법으로. 그래서 책을 썼고 또 하나는 유대인 그럼 다 부자. 근데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아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은 두 개더라.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난 1980년 6월 15일 날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이때 80년대에 미국 가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그만치 뉴욕까지 가는데 38시간 갔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하와이까지밖에 안 가. 하와이에서 또 기름 넣고 뭐 이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로 들어가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 또 기름 넣고 그래가지고 또 뉴욕을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작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뉴욕을 갔더니 한국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서 왔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 거냐. 그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다 그러면 니네는 중국만 쓰냐 일본만 쓰냐 이래요. 근데 오늘날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그러면 오 이럽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런 나라를 군사 쿠데타는 일으켰지만 그 후에 박정희는 오늘은 못 살지만 우리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갔죠. 그래서 이동길 교수하고는 저는 아주 가까이 잘 지냈습니다. 이분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말도 재밌게 하시고 워낙 박식하셔. 그리고 저는 이제 뉴욕에서 제15대 브루클린 한인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장을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조그만 거로 했지만 워싱턴 DC 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한국과 미국의 FTA를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로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저 국회의사당은 차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완전히 달라요. 저 이 근처는 차 한 대도 없어요. 자 아주 먼데 여기서 지하철역으로 한 3정거장 정도 떨어지는 데다 차를 다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국회의사당 가려면 미리 신분증 같은 걸 보내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조사가 끝난 사람들만 이제 가는데 차는 거기다 세워놓고 공항보다 더 철저하게 이제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가는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가요. 그래서 가서 국회의원들 5명을 제가 만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미 FTA를 좀 빨리 통과시켜야 그거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받았던 서름을 우리 자식들은 지금 안 받거든요.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천대를 안 받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도 벵글라데시에서 왔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잘 살아야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이 길을 피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도움이 될까 많이 했죠. 이거 다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단체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책을 쓰고 그동안 강연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자녀교육 강연도 했지만 특히 기업체나 일반인 상대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상 한국이 상당히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말로만 하던 걸 여러분들한테 직접 부자가 될 수 있는 걸 내가 지금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그걸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도 꽤나 다니면서 했어요, 활동을. 제가 유대인들을 만난 건 이 섬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보스턴이고요. 여기가 뉴욕이고 지역으로 보면 요게 케이프 코드라고 그래요. 요 장화같이 생겼죠? 이 케이프 코드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요 섬입니다. 이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45분 동안 타고 들어갑니다. 이 섬에 제가 들어가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민족을 끼워주질 않아요. 그런데 섬이라는 특성이 있었고 또 들어가자마자 백인들한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데 교묘하게 미국 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하는데 방도 안 줘요. 살지 말고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옆집에 벵글라데시 가족이 이사와서 매일 봐야 된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섬이 대단한 부자들이 사는데 동양 사람 최초로 놀이돈 땡한 가족들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쫓겨나야 되는데 마침 그 섬에 2살 때 한국에서 고아로 입양돼서 그 섬에 사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한국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 참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 여자가 울면서 유대인 단체 가서 막 호소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 섬에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거 내놓으니 백인들한테 맨날 당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대인 그 안에 넣어주는데 그 제니퍼라는 한국 입양간 여자의 힘이 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내가 거기서 애를 둘을 낳으니까 애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가르쳐 줬고 그래서 그걸 나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적용해서 지금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섬에 성공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삽니다. 많이 와요. 이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내가 샀던 건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 건물들이에요. 저는 건물 사면 거기에 맞는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못 당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유대인 하나와 나 하나 놓고 보면 내가 훨씬 나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뭉치기를 잘하니까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빌려주는 거, 자전거 빌려주는 거, 아이스크림 가게, 그 다음에 편의점, 이런 기프트 가게, 중국집 이걸 제가 8개를 합니다. 이 섬에서. 그래서 건물도 5개 사고. 이 건물이 배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내 소재였어요. 이 아침이면 해가 앞에서 떠오르거든요. 지중해예요, 거기. 해가 떠오르는데 그리고 이제 첫 배가 뻥 하고 고동소리 울리면 일어나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이 섬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매년 여름 오는 섬이에요. 여기 아는 얼굴 있어요? 이 사람 알아요? 네?
이 클린턴 대통령이 유대인들한테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대통령인데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대통령 스캔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해금석회다. 네? 루인스키하고 그 르빈스키라는 애가 유대인이죠. 부적절한 관계. 오바마도 매년 여름에 휴가를 왔고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광지 그러면 가면 막 시끌벅적하고 술집 많아야 되고 음식점 그래야 되는데 이 섬은 그런 데가 아니야. 아주 고급 관광지. 그래서 이 고래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가정집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집값이 한국 돈으로 뭐 몇백억씩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집들. 이런 배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H라고 쓴 게 헬리콥터 앉는 데예요. 이런 배들을 여름에 가지고 와서 한 달씩 정박해 놓고 이 섬에서 보내다 가고 또 섬에 여름철만 사는 집이 있어. 그런 집이 아까 그런 집들. 그러니까 돈을 일해서 벌어 가지고요 이런 배 언제 사서 살아요?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이런 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돈이 벌리는 사업을 하면 가능해요. 남을 이용해서 벌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존 F 케네디 주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약혼자예요. 이 약혼자하고 자기 친척이 그 제키라는 그 제키 케네디 여자 있잖아요. 그분이 이 섬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거든요. 땅 굉장히 커요. 그 땅을 오나시스하고 결혼하면서 받은 거야.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제키가 오나시스하고 결혼만 해도 한 번도 안 잤대. 근데 오나시스라는 그 선박 왕은 제키와 결혼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업적으로 제키가 쓰는 거 몇백 배 버는 거예요. 그런 전략적 그런 게 있나 봐요, 상류층엔. 그래서 자기네 사촌이 우리 사는 섬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오다가 뉴욕에서 또 오다 이 섬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영화 조스라는 거 있었죠? 그거 촬영한 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사진을 제가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애들이 크면서 이 보스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에요. 보스턴 커먼 파크이라 그러는데 이 파크이 있고 이거는 바로 파크 앞에 있습니다. 공원 앞에 있는데 맥도날드가 있고 맥도날드 옆에 이게 제가 장사하던 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세게 놉니다. 보스턴에서도 제가 나오자마자 큰 상점을 삽니다. 이 상점을 사서 하면서 유대인들이 파트너 하자고 와서 전화카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144 트레먼트 스트리트예요. 이 섬에 살면서 이제 전화카드라는 사업, 큰 사업을 유대인들하고 파트너를 해서 돈을 무시막지하게 벌어봅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컴퓨터 켜보면 한돈 8억이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이게 사람을 이용해서 버는 거예요. 제가 만든 카드를 저는 그때 카드 만들어서 할 적에도요 쫀쫀하게 뭐 사람 통해서 하지 않고 TV 광고 때렸어요. 내 카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카드 브랜드로 알아요, 안 알아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 큰 회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전화카드가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는 전화카드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전화카드 받아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내 카드 이름 대기가 아는 거예요. 그게 연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첫 번부터 이 왁구를 좀 크게 짜야. 변두리에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가게예요.
뭐 한국 사람도 변두리에서 장사하지만 전 그런 데 안 하고 중앙으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거 시작. 여러분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 교육의 근거들을 하여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유대인들에게 핵심하여 투자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천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야 니들은 저쪽에 가서 따로 살아. 그래가지고 주로 사는 데가 어디냐면 바닷가 근처. 베니스라고 아세요? 베니스. 지금 베니스가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는 온갖 그 덴마크나 이런 데서 변기에서 나오는 거,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가 그 바닷가로 그냥 흘러 들어갈 때였어요. 정화 시스템이 없어. 그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게 베니스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 유럽의 무역의 중심지로 다 변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천대를 받으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도 한상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100개국 이상 나라에 가서 삽니다. 교포들이. 거기서 2세, 3세까지 나왔습니다. 현지인이에요. 근데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원을 활용하는데 자, 이 사람은 인도에 가 살아요. 이 사람은 영국에 살아요.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 살아요. 그러면 말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 나라 말 해요, 못해요? 해요.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활용하면 이 사람은 독일 살아. 독일 말하고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영어를 못해도 미국 말 할 줄 아는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동방의 무역을 시작해서 최초로 야 이쪽 요 근처에서 갔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 이익을 붙일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물건을 갖다 팔면 독점이니까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모험 정신도 강해요. 그래서 콜럼버스도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먼 바다를 가려면 배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이 그런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는 뭐가 있는지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배를 만들어줘. 거기 갔다 올 수 있는 거 자원을 대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찾아온 게 뭐예요? 후추예요. 후추. 처음에. 이 후추가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고기에 후추를 조금 뿌리면 맛이 아주 달라져. 그래서 옛날에 후추가 거의 금값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인도에 가면요 그냥 그렇게 낫으로 배우는 흔한 건데 유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몇백 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단합을 잘해. 돈 모아주고 그러는 걸 잘해요. 그래서 협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또 탐험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즐기니까 그 풍랑을 뚫고 가가지고 가서 그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물건들 막 들여다 유럽에 갖다 파는데 유대인들이 후추 가지고 돈 벌었고 두 번째로 떼돈을 버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들꽃을 갖다가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팔고 그걸 주식같이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번 게 뭐냐면 튤립이라는 거예요. 튤립꽃 알죠? 그게 인도 그쪽에서는 그냥 들판에 그냥 우리 길거리에 나는 꽃 있죠? 그런 꽃인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 꽃이 쫙 펴있는데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보니까 뿌리가 이만한데 뿌리만 갖다 심으면 어디서든지 그 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유럽으로 가져와. 그러면 만약에 인도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운반하는데 10,000원이 들었어. 그럼 유럽서 얼마에 팔면 돈벌이가 될까요? 10만 원. 10만 원. 또. 한 5만 원만 벌 돼.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페이션. 인내를 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좋기는 좋은데 크게 가는 데는 빨리빨리 안 됩니다. 100m 뛰듯이 뛰어가지고 마라톤 풀코스를 갈 수가 있어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속력을 안 냅니다. 유대인들이 마라톤을 뛴다면 우리 100m 뛰는 사람들이에요. 단거리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략을 짭니다. 야, 이 꽃이 너무너무 이쁜데 요걸 유럽 사람들한테 팔아먹자. 그런데 당장 팔면 10,000원에 가져온 거 1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요걸 우리가 조금만 작전을 짜면 10만 원이라 100만 원씩 팔아먹자. 작전을 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팔질 않습니다. 안 팔고 뭐를 하냐면 왕궁에 가서 큰 왕궁 같은 데 가서 이 세상에 없는 꽃을 우리가 구해왔는데 이걸 왕궁에만 심도록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다가 튤립을 쫙 까는 거야. 그러니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왕궁에밖에 그 꽃이 없는데 이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꽃을 궁중꽃이라고 만들어. 사람들한테 인식을 그렇게 시켜. 그래 놓고 꽃을 튤립을 팔아먹기 시작하니까 100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겨울철 되면 튤립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를 만들어. 그래서 한때 유럽에서 튤립으로 주식 파동이 일어나듯이 한번 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유명한 피카소 같은 사람들도 왕창 샀다가 폭삭 망하고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그 두 가지로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유럽의 경제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까만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차 대전 이후 자유인으로 와서 유저인이며 창의적 생각으로 창업을 하는 유대인 사업가들에게 크라우드펀딩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대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도 게시구로 해다가 차츰차츰 산업이 발달하면서 무엇을 하나 하려면 시작할 수 있는 자본금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미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 갖고 있는 돈대로 돈을 모아주는 게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클라우드 펀딩을 하신 거예요. 소액 투자를 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클라우드 펀딩으로 대박을 친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할리우드에 미국의 헐리우드를 세우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 만화만 보고 다 재밌게 살았는데 활동사진이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첼리 채플린이라고 그러는 유대인 영화배우를 하나 세워가지고 희극배우. 그래가지고 필름만 자르르 나오고 옆에서 변사가 이제 말로 막 해주는 무성영화. 근데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해. 근데 그 다음에 점점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를 하나 촬영하려면 배경을 하기 위해서 아리조나주에 가서 막 몇 달씩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야, 요거를 한 군데서 다 촬영하게 세트장을 만들면 어떠냐? 그랬는데 땅도 크게 사야 되고 건물도 다 이상한 거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유대인 엄마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쫙 돈을 모아준 걸 가지고 영화 사업을 해서 미국에서부터 또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단합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단합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인내심이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
돈 집어넣었죠? 빨리 뭐가 나와야 돼. 에?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옥수수는요, 봄에 씨 뿌려 쫙 뿌리면 여름에 톡톡 다 따먹어. 근데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이 올리브 나무는 심어놓고 아무리 매일 물 주고 가꿔도 5년이 지나야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한대. 근데 25년이 지나면 그 올리브 나무 하나에서 5가족이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거의 1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대요. 10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따먹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장 내가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걸 계산하면서 사업을 시작해. 그게 우리하고 좀